국가와 비즈니스 종목 선택을 결정하라. 그러니까 아까 5번까지는 그 나라를 이렇게 리서치를 해서 여러 가지 아이템들을 우리가 선택할 수 있어요. 근데 그런 선택된 리서치를 통해서 나온 결과들을 가지고 이제 뭐 5가지 아이템이 나왔다 그러면 그 중에 이제 내가 어떤 걸 할 것인지. 이거는 어떻게 선택하느냐. 여러 사람들의 조언을 구하는 거죠. 근데 특별히 아까 이제 4번에서 밤 팀을 만들려고 그랬잖아요. 그 밤 팀이 함께 의논을 해야 됩니다. 내가 리더니까 내 마음대로 하면 안 되고요. 팀원들의 의견을 구해서 팀원들이 동의를 할 때 그 아이템이 결정이 돼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비즈니스 종목, 국가 비즈니스 종목을 선택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이제 브레인스토밍을 하는 게 중요합니다. 다 의견을 들어보고 서로가 이제 합의점을 찾아서 결정하는 것이 중요하죠. 그다음에 이제 뭐 팀이 있을 때는 그렇게 브레인스토밍을 할 수 있지만 혼자일 때는 뭘 해보는 게 중요하냐면 이렇게 메모지를 가지고 어떤 아이템에 대한 생각을 쭉 적어보는 겁니다. 그래서 이 아이템을 했을 때 장점 10가지, 단점 10가지. 그래서 이제 비교를 해보는 거죠. 그리고 그걸 가지고 이제 주변의 멘토들을 만나서 상담을 하고 상의를 해서 결정하면 좋습니다. 그리고 이제 결정이 되고 나면 이제 그 회사가 만들어져야 되잖아요. 그 나라에 회사가 만들어져야 되는데 회사라는 게 한 가지 형태의 회사만 있는 게 아니거든요. 여러 형태들의 회사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베트남을 예를 들면 그 유한 책임 회사가 있고 주식 회사가 있는데 그거를 주식 회사로 갈 건지 이제 투자 규모가 커지면 주식 회사가 될 수 있죠. 그렇지만 규모가 작으면 유한 책임 회사가 될 수 있고 그런 걸 결정을 하고 그다음에 그 투자 방법도 내가 소규모 투자를 해서 그 회사 명의를 현지인 이름으로 할 것인지 아니면 합작 투자를 해서 현지 파트너를 찾아서 합작 투자를 해서 합작 투자를 할 것인지 아니면 100% 단독 내가 투자를 해서 그 외국인 단독 투자 법인으로 갈 것인지 여러 가지 회사의 종류들이 있어서 그 나라는 어떤 회사의 종류들이 있고 외국인이 투자할 때 어떤 방법으로 해야 되는지 그런 것들을 구체적으로 조사를 해야 되죠. 그리고 외국인이 이제 그 회사 종류에 따라서 현지인 명의로 했을 때 세금이 다르고 합작 투자했을 때 세금이 다르고 100% 외국인 단독 투자가 됐을 때 세금의 좀 금액들이 다르거든요. 그랬을 때 밤어가 어떤 형태로 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인지. 내가 단순히 세금을 줄이기 위해서 외국인 그러니까 현지인 명의로 했다. 근데 그것이 과연 하나님 말씀에 옳은지. 많은 이제 사업하는 분들이 베트남의 경우는 이제 그 대기업들은 단독 투자를 하지만 이제 개인 사업자들은 합작 투자나 현지인 명의를 빌려서 이렇게 사업을 하는데 대부분은 합작 투자보다 현지인 명의로 했을 때 세금이 적기 때문에 그 이유로 이렇게 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거든요. 세금이 적기도 하지만 또 복잡한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어서 하는데 그렇게 하는 것이 과연 성경적으로 올바른 방법인지 그런 고민들까지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또 회사를 설립하는 과정에 대부분이 이제 나라들이 그 뇌물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랬을 때 내가 밤언데 일반 회사들을 하는 사람들은 그 빨리 허가를 받기 위해서 고민 없이 그냥 이렇게 주고 허가들을 빨리 받는데 내가 밤언데 과연 그것이 옳은지 그것이 그 나라의 관행이라고 말하는데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 특별히 밤을 하는 사람으로서 그것이 정당한 방법인지 그런 고민들을 해야 되죠. 그러니까 처음에 그런 고민 없이 이렇게 관행대로 그 나라에서 비즈니스 하는 관행대로 그렇게 했다가 나중에 그것이 큰 발목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밤어는 다른 크리스찬 비즈니스맨이 고민하지 않는 부분들까지 고민을 해야 하나님이 원하시는 회사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런 고민들이 되어져야
내가 함께 일하는 현지인 직원들이 저 사람은 다른 사람과 다른 방법으로 회사를 하고 있구나. 왜 저 사람은 다른 방법으로 회사를 할까? 그런 눈으로 보기 시작하는 거죠. 그랬을 때 밤에 중요한 선한 영향력이 흘러갈 수 있는 기초들이 되는 것입니다. 네, 뒤로 하나 가세요. 그 다음에 여기 이제 할 때 또 하나 중요한 것이 직원 선발입니다. 직원 선발. 직원 선발인데 내가 밤 회사를 하기를 원하기 때문에 크리스찬 직원들만 뽑을 것인지 아니면 크리스찬과 난 크리스찬을 이렇게 같이 뽑아서 그 난 크리스찬들에게 영향력이 흘러가게 할 것인지 그런 고민들도 해야 되죠. 그 다음에 7번째는 힘을 분산하라. 그래서 이중 조직 구조를 만들라 이렇게 말하는데 이것도 이제 아까 4번에서 그 팀을 만들라와 비슷하게 개인 투자인 경우는 회사 규모가 작기 때문에 그렇게 이중 조직으로 안 가도 되죠. 그렇지만 이제 규모가 큰 밤 회사일 경우에는 이렇게 나누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나누냐? 뭘 나누느냐? 비즈니스 팀과 미션 팀을 나누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비즈니스 팀은 비즈니스에 집중하고 미션 팀은 미션에 집중하고 그래서 그 같은 회사의 직원이지만 하는 일을 이렇게 조직을 나누어서 이렇게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구체적으로 들어가는 거죠. 계획을 세우고 기도하라.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쭉 계획적으로 이렇게 왔던 거고 그다음에 밤 어프로치 하는데 3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임기응변식 방법이 있고요. 예측 가능한 접근이 있고 마스터 플랜 접근이 있습니다. 근데 임기응변이라는 거는 그때그때 계획 없이 이렇게 쭉 하다가 그때그때 일어나는 사건에 대처하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일하는 방법이 이런 임기응변식 방법이 맞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계획적인 사람들은 이 임기응변식 접근이 굉장히 어려운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계획이 세워지지 않으면 일을 못하는 분들이 있잖아요. 이런 분들은 이게 안 되죠. 근데 어떤 사람은 계획이 세워지면 답답해서 못하는 사람이 있어요. 계획 없이 머릿속에 그냥 들었는데 그 계획대로 쭉 가서 그때그때 일어난 일에 굉장히 그 순발력있게 잘 대처하는 분들이 있거든요. 이런 분들은 임기응변식으로 접근을 해야 되죠. 그리고 또 그 선교지 상황이라는 것이 내가 계획한 대로 다 안 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뭐 어떤 분들은 이런 방법으로 해도 될 수 있겠죠. 그렇지만 가능하면 계획을 세워서 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예측 가능한 접근.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한 달 단위, 6개월 단위, 1년 단위 이런 계획들을 세워서 이때 어떤 일들이 일어날까라는 거에 대한 그 예측들을 해보고 그 예측에 대한 대비들을 하는 게 중요하죠. 그래도 가장 중요한 것은 회사를 처음에 시작할 때 회사 전체에 대한 그러니까 회사가 10년 후에 어떻게 발전하고 20년 후에 어떻게 발전하고 전체 마스터 플랜이 있어야 되죠. 이 마스터 플랜을 가지고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마스터 플랜이 만들어지면 회사에 뭐 이렇게 요즘 많이 하는 사명선언문, 비전 캐스팅 이런 것 와서 어제 이제 밤에 가치를 얘기했잖아요. 그러니까 마스터 플랜이 중요한 것은 그 가치를 담아낼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가치가 밤 회사들은 가치가 회사가 추구하는 가치가 있어야 됩니다. 그 가치가 없이 마스터 플랜이 만들어지면 그냥 일반 회사가 되는 거죠. 우리가 밤 회사로서 어떤 가치를 담아낼 것인가. 그래서 이 마스터 플랜을 만들 때 가장 중요한 내가 추구하는 그 나라에서 내가 추구하는 가치를 담아낼 수 있는 마스터 플랜을 만드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제 계획을 세우고 계획을 실행하고 기도하라 그랬어요. 기도하는 거 중요하죠. 왜냐하면 그 내가 마스터 플랜을 만들었는데 그것이 내 계획이 아니고 하나님의 계획이 될. 물론 이 마스터 플랜을 만들기 전에 기도를 하고 만들어야 되죠. 하나님이 지혜를 주셔서 만들게 하고 그 계획이 하나님의 계획대로 기도하고 또 하나님의 방법대로 갈 수 있도록 기도를 해야 되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비전을 가지고 가치를 이렇게 어떤 가치를 만들고 그 가치대로 움직인다면 그것이 하나님의 계획이 될 수 있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이 될 수 있죠. 이제 9번, 10번, 11번은 좀 이제 어려운 얘기들인데요. 사업 전략을 세우라. 사업 전략을 어떻게 세울 것인지. 보통은 이제 사장님들, 일반 회사 사장님들은 사장님이 이렇게 어떤 한마디를 하면 그 사장님의 한마디가 그 회사의 가치가 될 수 있거든요. 근데 이제 밤 회사들은 그 어떤 한 사람이 그 가치를 만드는 것이 아니고 전체가 이렇게 가치를 만들어가는 게 중요합니다. 사업 전략도 중요하죠. 그래서 멤버십 트레이닝, MT나 야유회를 가서 거기서 이렇게 자유로운 마음으로 서로 브레인스토밍을 통해서 우리 회사가 이런 방향으로 갔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것들을 이렇게 만드는 게 중요하죠. 그 다음에 아까 2번에서 우리가 돈을 찾으라 이 얘기를 했잖아요. 근데 이제 사업 전략에서도 굉장히 재정을 우리가 필요한 재정들을 어떻게 충당해 갈 것인지 우리가 이 회사가 지금 현재 얼마를 투자했는데 그 투자 금액이 몇 년 후에 이익을 창출하고 그 이익이 얼마 정도 된다. 근데 그 투자 이익을 창출하기까지 회사 운영을 어떻게 할 것인지 그 운영하기 위한 재정을 어떻게 충당을 할 것인지 그리고 이익이 창출됐을 때 그 이익에 대한 부분을 어떻게 사용할 것인지 그냥 직원들 월급을 많이 주는 걸로 다 쓸 것인지 아니면 이거를 재투자를 할 것인지 나중에 나오는 이 밤이 다시 이제 자회사를 만들 때 그러니까 직원들 중에 누구를 키워서 이제 회사가 분립될 때 그 투자금으로 사용할 것인지 그런 구체적인 재정에 대한 사용의 계획들이 쭉 세워져야 되죠. 그다음에 이 선교 전략을 분석하라 이거는 아까 그 두 트랙으로 가는 거 있었죠. 이중 조직을 만들 때 그러니까 비즈니스 조직과 미션 조직이 있을 때 이 미션 조직에서 미션을 어떻게 수행할 것인지에 대한 전략들을 만들고 그 전략들을 분석하는 것. 이거는 아까 이제 마스터 플랜 얘기를 제가 했었죠. 아까 이제 10번, 11번, 9번, 10번, 11번은 이 좀 많은 시간을 들여서 이렇게 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 마스터 플랜을 세우는데 이렇게 하면 한 달 정도 이렇게 시간을 가지고 공부하는 클래스들이 있거든요. 여러분들이 이런 쪽에 관심이 있으면 그런 공부들을 좀 해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12번에 밤 계획 실행하는 거. 그러니까 이제 아까 앞에 쭉 계획들이 세워져서 이제 실행이 되는데 그 실행이 될 때 피드백이 있어야 되죠. 그래서 중요한 것은 이렇게 그 회사를 만들고 그 회사를 위해서 이렇게 멘토를 해줄 수 있는 멘토팀을 만드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멘토들을 통해서 그 피드백을 받고 그걸 평가를 받고 좀 수정될 부분들을 수정을 하고 그 다음에 그 밤 회사가 이제 가져야 될 책무들이 있잖아요. 직원들은 그러니까 마스터 플랜 이런 것들이 아까 재정에 대한 부분만 얘기했는데 책무에 대한 부분들도 마스터 플랜에 들어가서 직원들을 어떻게 대하고 직원들의 가족들은 어떻게 하고 그다음에 이 회사가 속한 지역 사회를 어떻게 섬기고 이런 것들까지 마스터 플랜 함께 들어가면 굉장히 좋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이제 하게 되고요. 그다음에 매년 1년 단위로 이제 회사들이 다 이렇게 하잖아요. 세무 보고하고 세금 내고 하는 것들처럼 1년의 결과를 축하하는데 1년에 어느 한 날을 선택을 해서 예를 들면 이제 주로 베트남에서는 성탄절을 많이 이용을 하거든요. 성탄절이 연말이고 그래서 성탄절을 해서 회사 전체 직원들이 모여서 축제 형태로 하면서 1년 동안 수고한 것들 서로 위로하고 그 다음에 회계감사는 보통 이제 그 나라들이 연말보다는 연초 3월이나 4월에 하는 경우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축하나 돌아보는 것들은 이렇게 연말에 하고 그다음에 그 다음 해 회계감사 이런 것들을 대비해서 그런 계획들을 1월, 2월에 준비들을 쭉 하면 좋죠. 그다음에 평가를 해서 내년에는 어떻게 우리 회사를 운영할 것인지 또 이렇게 회사가 1년 동안 이렇게 운영을 하면서
부족했던 부분들 또는 직원들에게 필요한 부분들을 채우지 못했던 것들, 이런 평가들을 통해서 그 직원들과 함께 해나간다면 좋은 결과를 가져올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밤에서 제일 중요한 게 저는 14번이라고 생각하는데요. 밤은 그러니까 회사를 엄청 키워서 큰 그룹이 되는 게 목표가 아닙니다. 밤 회사는 분명히 내가 마스터 플랜에 이것도 들어가면 굉장히 좋은데, 어느 회사를 만들어서 그 다음에 내가 같이 일하는 직원을 키워서 그 직원이 또 다른 회사를 할 수 있도록 이렇게 분립시켜주는 거예요. 이제 배증이라고 말하는데 배증을 시켜주는 거죠. 이게 안 되면 밤 회사가 될 수 없습니다. 이거는 밤 회사는 교회 개척, 이제 CPM, 처치 플랜팅 무브먼트랑 똑같은 원리인데, 그러니까 밤 회사는 이 아까 세 가지 핵심도 해야 되지만 거기서 사람을 키워서, 그러니까 내가 회사를 시작하는 순간부터 몇 년 후에 이 한 직원을 독립을 시켜줘서 어느 지역에 회사를 만들어주겠다는 계획이 있어야 되죠. 그래서 그 몇 년 동안 하는 일이 뭐냐면 인큐베이팅을 하는 겁니다. 어느 한 직원을 선택을 해서. 그리고 이제 현지화가 되는 거예요. 그 직원이 독립을 해서 새로운 회사가 되고, 그 직원에게도 분명히 너는 몇 년 후에 네가 직원 중에 한 명을 키워서 이렇게 독립을 시켜줘라. 이 과정들이 있어야 되죠. 근데 이제 이게 이제 쉬운 건 아닌데, 요즘에 선교계에서도 그 출구 전략을 얘기하잖아요. 출구 전략과 같은 겁니다. 근데 이제 이게 회사 규모가 커지면 어렵습니다. 그렇죠? 회사 규모가 커지면 이게 이제 본사가 되고 지사를 만들 수는 있겠지만, 이거는 지사의 개념보다는 독립된 회사를 만드는 게 중요하고, 그다음에 또 이제 많은 선교사님들 중에 그 어떤 한국에 있는 회사의 프랜차이즈로 현지에 어떤 회사를 하고 싶어 하는데, 이런 경우도 이제 한국에 있는 본사 프랜차이즈와 또 이야기를 해야 될 부분들이 있어서, 그런 부분까지 나중에 프랜차이즈 계약을 할 때는 그런 부분까지 신경을 써야 되고요. 가장 중요한 것은 소규모 창업을 하는 게 밤 회사로서 전 제일 좋다고, 제 생각입니다. 제일 좋다고 생각하고요. 그래서 이런 계획을, 배증에 대한 계획을 몇 년 후에 이 직원을 독립을 시켜서 어느 지역에 회사를 만들어주겠다는 계획들을 이렇게 내가 세워갈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배증과 현지화가 없는 밤 회사는 밤 회사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그제 어제 오늘까지 해서 저는 결론이 이거라고 생각합니다. 회사를 나누는 거. 이 계획이 없이 밤 회사를 시작하는 것은 저는 밤 회사가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배증과 배양과 현지화를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계획이 제일 중요하죠. 물론 비즈니스를 잘 유지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 마지막 계획이 없다면 그것은 밤 회사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그런 것들을 통해서 삶과 공동체를 변혁하는 거죠. 아까 로마서 12장 2절 말씀처럼 우리의 삶을 통해서 공동체가 변화되는 것. 근데 결국은 그 14번에 배증과 배양과 현지화가 이루어지면 그 내가 있는 회사 주변의 공동체가 변화될 수 있는 기반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의 목표인 밤어가 되는 거죠. 우리의 목표는 밤어가 되는 것이죠. 예. 그래서 여러분이 이제 밤에 관심을 갖고 이 사역을 이루어갈 때, 이제 여기 있는 책들은 좀 밤 철학에 대한 생각들을 많이 넓혀주는 책이라서 제가 좀 추천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와타나베 이타루란 일본인이 쓴 책인데, 시골 빵집에서 자본론을 굽다라는 책입니다. 그래서 이 빵을 통해서 지역사회를 어떻게 섬기는지 좋은 책이거든요. 한번 여러분 읽어보시고요. 또 이경숙 씨가 쓴 산타와 그 적들이라는 책이 굿모닝 미디어에서 나왔는데, 이 책도 굉장히 많은 사회적 기업에 대한 이야기들인데 굉장히 많은 인사이트를 주는 책들입니다. 그리고
이거는 저자가 여러 명, 재윤경 씨 외 몇 명이 함께 쓴 책인데, 착한 소비의 시작, 굿바이 신용카드. 바다출판사에 나온 겁니다. 특별히 아까 이제 2번에서 돈 이야기를 잠깐 했었는데, 사업을 잘 하려면, 이게 사업을 잘 하시는 분의 이야기입니다. 신용카드를 쓰지 말라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요즘은 신용카드가 없는 분이 없죠. 보통은 두세 개씩 다 갖고 계시죠. 그런데 신용카드를 권하는 사이고 신용카드가 없으면 이렇게 살기 어려운 것 같지만 실제로 신용카드가 없어도 살 수 있습니다. 소비를 어떻게 하느냐가 중요하죠. 신용카드가 있으면 내 소비 패턴이 신용카드가 없을 때랑 소비 패턴이 달라지잖아요. 저도 신용카드가 2개 있는데 지금 하나로 줄이려고 지금 고민 중에 있습니다. 아직 없애지는 못했고요. 그래서 신용카드를 하나만 사용하고 착한 소비를 어떻게 해볼까 지금 고민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여러분들에게 부탁드리는 것은 회사의 시작, 여러분의 어떤 공동체의 변화, 선교의 시작은 나부터거든요. 내가 어떻게 변화되느냐, 어떤 생각을 갖느냐는 가장 중요한 것은, 특별히 밤을 하고 싶어하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돈을 어떻게 사용하느냐거든요. 근데 우리 요즘 시대는 아무 생각 없이, 아까 제가 그랬잖아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이 세대를 본받지 않는 가장 좋은 방법은 이 세대가 돈을 어떻게 쓰느냐, 돈 사용 방법을 쭉 살펴보고 그거에 반대로 쓰면 됩니다. 그래서 특별히 부탁드리는 것은 가능하면 신용카드의 개수를 줄이십시오. 그 제일 좋은 방법은 신용카드를 안 쓰면 좋겠죠. 그래서 착한 소비를, 여러분들이 좀 착한 소비를 하셨으면 좋겠고요. 그래서 여러분의 삶이 돈 사용의 방법에 있어서 변화가 돼서 여러분이 밤어로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